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그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의 연결고리 디자인 하우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은 아시다시피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본 투입의 부담 때문에 이 설계를 하는 팹리스 그리고 제조만 하는 파운드리로 나눠집니다. 사실 칩은 종류가 천차만별이라고 해도 제조 공정은 일정한 규칙과 패턴을 가지기 때문에 제작은 소수 기업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칩 설계는 다양한 수요와 경험이 필요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메모리가 약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CPU와 같은 고사양 칩을 제대로 만드는 기업이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칩을 설계하는 기업인 팹리스도 부족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팹리스가 부족하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다품종인 비메모리 칩을 설계하는 기업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연쇄적으로 이 파운드리와 팹리스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의 역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파운드리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약하게 만드는, 잘 보이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이 삼성이 TSMC에 밀리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디자인 하우스의 부족 때문인데요. 이런 점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팹리스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크게 팹리스 도우미로 세 개의 기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 설계를 수월히 잘 하기 위해서 IP를 만들어주는 ARM과 같은 반도체 IP 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반도체 IP 업체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신생 팹리스 업체들, 그리고 자신의 칩을 직접 설계하길 바라는 서브 업체 등이 손쉽게 반도체 설계 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칩의 모든 블럭을 직접 설계하지 않고 ARM의 IP를 빌려와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칩 개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팹리스 도우미로 꼽히는 게 바로 EDA 업체입니다.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칩은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 도면을 일일이 그리기도 힘든데요. 이때 바로 설계 자동화 툴인 EDA 업체가 필요합니다. 바로 시놉시스와 같은 기업이 바로 이런 EDA 업체들입니다. 이 EDA 업체의 원천 기술을 다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할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디자인 하우스도 팹리스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업체들입니다. 통상 팹리스는 칩을 설계하지만 일반적으로 칩의 알고리즘을 설계합니다. 이를 통해 나오는 설계 도면은 제조 공정에 대한 사항은 다 담지 못하는데요. 이 때문에 파운드리가 칩을 만들기 전에 팹리스가 만든 설계 도면을 파운드리용 설계도로 다시 손질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 일을 바로 디자인 하우스가 맡게 됩니다. 이 파운드리가 이런 일을 직접 할 수 있다면 디자인 하우스가 필요 없겠지만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제조를 의뢰하는 칩의 종류가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이들이 갖고 오는 설계도를 제작용 설계도로 다시 만드는 일을 직접 작업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인텔, 퀄컴 등 초대형 팹리스 물량에 대해서만은 한정적으로 파운드리가 직접 제작용 설계도를 만드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설계도를 손볼 수 없기에 디자인 하우스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디자인 하우스에 손을 거쳐야 파운드리의 양산 실패 가능성도 낮출 수 있습니다.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디자인 하우스가 워낙 파운드리를 위한 제작용 칩 디자인 경험이 많기도 하고 폭넓은 설계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이런 디자인 하우스가 있어야 좋습니다. 만약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라는 존재가 없다면 모든 제조 공정에 대한 정보가 팹리스와 공유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비즈니스 비밀이 새어나가기 쉬운 것이죠. 분명히 사업상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운드리와 디자인 하우스의 신뢰 관계는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파운드리마다 디자인 하우스 풀이 따로 있습니다. TSMC와 작업을 하고 또 삼성과도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 하우스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팹리스는 파운드리의 제조를 맡기는 과정에서 이 파운드리가 지정하는 특정 디자인 하우스와 작업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산업 초기만 해도 디자인 하우스의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칩이 단순할 때만 해도 팹리스가 직접 자신의 설계도를 제작용 설계도로 바꿔서 직접 파운드리와 작업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칩의 복잡도가 크게 증가하고 종류도 크게 늘어나면서 제작용 설계도를 디자인하는 디자인 하우스가 따로 생겨났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특히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칩의 재설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조 후 유통 등에까지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칩을 사용할 업체들까지 이 디자인 하우스가 봐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팹리스들이 파운드리를 선택할 때 디자인 하우스의 역량도 필수적으로 체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의 역량이 곧 파운드리의 영업 성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TSMC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디자인 하우스 밸류 체인을 잘 갖추고 있는데요. 대만의 글로벌 유니칩, 알칩, 오픈 실리콘 같은 기업들이 대표 디자인 하우스들입니다. 이 글로벌 유니칩 같은 디자인 하우스는 TSMC가 이미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삼성도 디자인 하우스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유니칩 등이 TSMC와 함께 성장한다면 삼성은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세미파이브, 하나텍 같은 디자인 하우스와 함께 작업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디자인 하우스 밸류 체인이 TSMC 대비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후발주자 삼성은 백화점식 영업을 하는 TSMC와 달리 대형 팹리스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칩의 수요가 앞으로 계속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디자인 하우스 풀을 더 확충하지 못하면 파운드리로 더 크게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팹리스의 대표적 도우미 디자인 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